안녕하세요. 양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차량을 구매하기 전 어떤 차랑 비교했었는지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QM3라고 나와 있는데 오타임을 조금 밝힙니다. QM6랑 비교하고 있고요. 이렇게 제가 두 차량을 구매 당시 2020년 8월 구매 당시에 가장 많이 비교를 했고 끝까지 뭘 사야 될지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고 나서도 QM6를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비교를 했던 차량인데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뭘 보고 비교를 많이 했냐면, 휠베이스가 QM6는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니로와 5m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만큼 니로가 공간도 잘 빠졌고 QM6의 공간도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사실상 보면 여기 트렁크 부분이 조금 많이가 차이 나는 걸 보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가장 좀 크구나 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 좌우 폭이었어요. 좌우 폭을 보시면 아무래도 바퀴랑 바퀴 사이를 보시면 1595랑 1565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더 높은 급이구나, 이게 훨씬 넓다라고 느끼는 것은 좌우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차를 사야 할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QM6를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뒤에 사람을 잘 태우지 않고 앞에 두 명만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QM6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, 굳이 여기까지 큰 차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러다가 니로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그럼 연비를 비교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글로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. 자, 보시면 QM6의 공용 연비는 9km로 나오고요. 니로의 16인치로 따졌을 때 19km per 리터로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보시면 LPG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저렴한, 휘발유와 경유보다 연료비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12월 18일 만남의 광장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측정했고요. QM6 즉 LPG는 1143원을 기준으로 쟀고요. 그리고 휘발유는 1584원에 따라서 이렇게 표를 구성해 봤습니다. 아무래도 현재 유류세 할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요. 이 점은 조금 다를 수 있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기 보시면 니로는 40리터를 풀 주유할 수 있고 QM6는 45리터를 풀 주유할 수 있다고 제가 카페에서 정보를 찾았습니다. 그래서 풀 주유를 했을 때 51,435원에 QM6는 들었고요. 그렇게 해서 그걸 환산했을 때 이거 곱하기 공인연비 곱하기 45리터를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05km가 나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1km 가는 데에는 127원이 들었고요. 자, 약 한 달 동안 저는 1000km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고 운행을 할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 12만 7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. 니로랑 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니로가 휘발유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렇게 공인연비가 19km라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연비 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km당의 금액이 현저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4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. 한 달을 운행했을 때 거의 4만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주유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기록을 찾아봐서 휘발유는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토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. 제 기억상 LPG 같은 경우는 700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 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5리터 넣었을 때 31,5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. 니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그 당시에 1287원
이라는 금액을 제가 내고 주유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. 지금 보니까 한 300원 정도 올랐네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때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이렇게 보시면 10원 정도 차이 나죠. 그래서 한 달 정도 탔을 때 10,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때 조금 많은 고민을 했고요. 어쨌건 10,000원을 조금 더 내므로써 넓은 공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고 나서도 저거 살 걸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 기준에서는 솔직히 니로보다 QM6가 좀 더 이쁘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이거 플러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QM6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이제 앞차 간격을 맞춰주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나요? 그것도 안 돼서 차간 간격을 맞춰주질 않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됐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오래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없었고, 그래도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달랐기 때문에, 그래서 연비 플러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합산해서 아마 니로에게 좀 더 점수를 좀 많이 줘서 니로를 출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렇게 제가 QM6를 왜 사지 않았는지, 왜 니로를 샀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뭐 앞으로 니로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따른 답변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